자, 박선유 제독한인총연합회장 연결해 봅니다. 박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선유입니다. 예, 박 회장께서는 언제부터 독일에 사셨어요? 예, 저는 1975년 10월부터 독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75년. 그때 어떤 인연으로 예. 독일에 가시게 됐습니까? 예, 제 아내가 67년 말에 독일 간호사로 가 있었는데 72년에 약혼을 하고 3년을 기다려 안아서 제가 한국 기업은행이나 서울시청에 근무하다 정리하고 독일로 왔습니다. 네. 부인께서 예. 그 유명한 예, 그래 신혼여행차 왔는데 예. 지금 이렇게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인께서 그 유명한 이 광부 파독 간호사 할 때 그 간호사 맞죠? 예, 맞습니다. 67년 말에 왔으니까요. 네. 어제 그 행사가 이 보통의 경우와 달리 대통령이 동포들을 초청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던데 왜 특별히 그런 형식을 취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참 그동안 수고하신 독일 동포들을 상기시켰다고, 예. 대접을 하시겠다고 본인이 이렇게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예. 그야말로 저희들이 아주 감격적이었죠. 예. 그 현지 교민들 환영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다면서요? 조금 현지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오시기 전부터 사실은 작년 촛불 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면서 이쪽에 독일 언론에 우리가 이 한국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하겠다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이 수준 높은 우리 한국 백성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굉장한 우리 그 조국에 대해서 그동안 이 독일에 살면서 아시다시피 독일 이 사회가 굉장히 좀 이 수준 높은 사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도 양당의 이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을 위해서 연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항상 바랬던 게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이 독일 같은 나라가 참 우리 생전에 있을 건가 했는데 지난 그 2개월 동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이게 뿐만 아니다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 실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동포들이 굉장히 이제 대통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지난 가을부터 독일에서도 교민들께서 촛불 행동에 함께 하셨던 거죠? 예, 독일은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좀 어려웠던 60년, 70년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있었고요. 이번에도 세월호 이렇게 이제 문제랄지 또 이제 우리 국정이 농단되면서 기강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도 이 촛불 시위가 곳곳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랬었죠. 네. 자, 어제 박 회장께서 직접 환영사를 하셨다는데 어떤 말씀하셨는지 짧게 좀 전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간략하니 전하려고 하면은 특히 독일은 이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 통일을 이루겠고 오늘날은 이제 세계 정치 경제 이번에 특히 G20개국 이제 주도하면서 참 세계 정치의 경제에서 그들의 역할이 이렇게 뚜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독일 하면은 저희와 같은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메르켈 독일 수상이 자기들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한국의 다시 개와 재개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한국을 돕겠다고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그런 사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파독 근로자로 오셨던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6월 6일 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자라고 이렇게
그 감사를 잊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죠. 저희가 고마움을 정했고 네, 네. 이번 아무쪼록 이제 오늘 그 한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어제 이제 한독 정상회담 이제 내일부터 양일간에 시작되는 G20개국에서 예. 우리 국가 이상이 좀 이렇게 한 단계 이제 높아지는 높게 네. 이렇게 높아지면서 세계 참 그 20개국의 그 중앙 무대에 저희가 들었으면서 예. 잊혀졌던 한국 이 남북의 문제가 한편으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무력 이제 도발하기 데서는 이제 격각이 참 거기에 대처하고 맞는 대처도 하겠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독일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독일이 그러한 어려운 그 무력 도발 가운데서도 항상 그 대화를 저희들이 이어가면서 민간 또 교류가 끊임없이 되면서 통일을 이루었죠.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 많은 교훈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박 회장님도 박 회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그 현충일 추념사에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애국자라고 칭한 거 특히 박 회장님 뭐 부인께서도 그 바로 똑같은 파독 간호사셨기 때문에 좀 감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죠. 네. 저도 이게 그 부분에서 좀 목이 메입니다만은 참 그 당시에는 저희 국가가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그 국가만을 생각하면 참 저희들이 감격하죠. 그래서 네. 저희들의 꿈은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서는 겁니다. 네. 뭐 보수 진보도 없고 우리 분단된 민족이 하나 돼서 세계 가운데 참 영광스러운 그런 민족의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서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그냥 좀 이렇게. 아닙니다. 참 긴 세월 우리나라 어려울 때 독일에서 이영만리 타양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근데 지금 참 저희 이세들이 독일 주류사회에서 아주 독일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자녀를 둘 수 있는가 해서 독일 사회가 주목하는 그 이세들이 주류사회에 잘 적응을 하고 있고 두각을 내고 있습니다. 아유,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저희들은 힘이 닿는 데까지. 알겠습니다. 저희 제도 한인 5만 동포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이 참 꽃피고 열매 맺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것이고 최대한을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제독 한인총연합회 박선유 회장. 자, 60, 70년대 그 힘겨웠던 시절 잠깐 생각하시면서 또 금방 울먹이시는 그 모습이 참 가슴 따뜻합니다. 안전까지 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수님과 여사님께
방문했는데 이틀 만에 오늘 독일에 왔습니다. 지금 막 도착한 길입니다. 방문 첫날 첫 일정으로 이렇게 독보적으로 뵙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부터 우리 국내정치 상황 때문에 외교에 특히 정상 외교에 큰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무너진 외교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재외동포 선거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베를린에 오니 감회가 당당하고 또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박선유 제독 한인 총연합 회장 연결해 봅니다. 박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 회장, 박선유입니다. 예, 박 회장께서는 언제부터 독일에 사셨어요? 예, 저는 1975년 10월부터 독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75년. 그때 어떤 인연으로 예. 독일에 가시게 됐습니까? 예, 제 아내가 67년 말에 독일 간호사로 가 있었는데, 72년에 약혼을 하고 3년을 기다려 안아서 제가 한국 기업은행이나 서울시청에 근무하다 정리하고 독일로 왔습니다. 네. 부인께서 예. 그 유명한. 예, 그래, 신혼여행차 왔는데, 예. 지금 이렇게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인께서 그 유명한 이 광부 파독 간호사 할 때 그 간호사 맞죠? 예, 맞습니다. 67년 말에 왔으니까요. 네. 어제 그 행사가 이 보통의 경우와 달리 대통령이 동포들을 초청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던데 왜 특별히 그런 형식을 취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우리 문재인 때 진행이 되고 그랬었죠. 네. 자, 어제 박 회장께서 직접 환영사를 하셨다는데 어떤 말씀 하셨는지 짧게 좀 전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간략하니 전하려고 하면은, 특히 독일은 이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 통일을 이루겠고, 오늘날은 세계 정치, 경제, 이번에 특히 G20개국 주도하면서, 예. 참 세계 정치의 경제에서 그들의 역할이 이렇게 뚜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독일 하면은 저희와 같은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메르켈 독일 수상이 자기들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예. 한국의 다시 대개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한국을 돕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예. 그런 사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정치에 있어서도 양당의 이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을 위해서 연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항상 바랬던 게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이 독일 같은 나라가 참 우리 생전에 있을 건가 했는데 지난 2개월 동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이게 뿐만 아니다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동포들이 굉장히 대통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지난 가을부터 독일에서도 교민들께서 촛불 행동에 함께 하셨던 거죠? 예, 독일은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좀 어려웠던 60년, 70년 뭐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있었고요. 예. 이번에도 세월호 뭐 이렇게 이제 문제랄지 또 예. 이제 우리 국경이 농단되면서 기강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도 이 촛불 시위가 곳곳에서 이제 대통령님께서 참 그동안 수고하신 이 독일 동포들을 상기시켰다고 예. 대접을 하시겠다고 본인이 이렇게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예. 그야말로 저희들이 아주 감격적이었죠. 예. 현지 교민들 환영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다면서요? 조금 현지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이제 오시기 전부터 사실은 이제 작년 이제 촛불 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예.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면서 이쪽에 독일 언론에 우리가 이 한국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하겠다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이 수준 높은 우리 한국 이제 백성들에 대해서 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굉장한 우리 조국에 대해서 그동안 이 독일에 살면서 아시다시피 독일 이 사회가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사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예. 파독 근로자로 오셨던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6월 6일 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자라고 이렇게 감사를 잊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죠. 저희가 고마움을 정했고 네. 이번 아무쪼록 이제 오늘 한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이제 이제 한독 정상회담 이제 내일부터 양일간에 시작되는 G20개국에서 예. 우리 국가 이상이 좀 이렇게 한 단계 이제 높아지는 높게 네. 이렇게 높아지면서 세계 20개국의 중앙 무대에 저희가 들었으면서 예. 잊혀졌던 한국 이 남북의 문제가 한편으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무력 이제 도발하는 데서는 이제 격각이 참 거기에 대처하고 맞는 대처도 하겠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독일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독일이 그러한 어려운